미 중간선거 이후 세계 질서와 성렬형 대담한 제안, 담대한 제안, 대담한 제안. 자, 여기서 리차드 하스, 인드라가 CFR 홈페이지에서 리차드 하스가 기고문이 올라오면 반드시 보시라. 스콧 스나이더 하고 이렇게 얘기한 바 있죠. 자, 제목이 중간선거, 미국의 의미를 이해하다. 중간선거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소제목, 부제, 리처드 하스가 11월 10일 날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딱 쭉 읽어보세요. 맨 밑에 인드라가 파파고를 통해서 번역해 놨으니까 전문은 다 보시고요. 인드라가 주목한 부분은 딱 이거예요. 계속되는 도발과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은 또 다른 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미국의 어느 쪽도 내세울 만한 실행 가능한 대안 정책이 없다. 미국의 어느 쪽이라는 것은 미국 민주당, 미국의 공화당 양쪽 다 대안 정책이 없다는 거죠. 이는 미국이 북한을 계속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인드라가 이 대목에서 리처드 하스와 인드라 같은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처드 하스 의장과 인드라가 생각하는 바가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과감하게 국유본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렬형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면 됩니다. 역사적 선례가 있냐? 있습니다. 김대중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국유본론 관점에서 과거에 반쪽 일성을 내세웠던 것은 버트란트 러셀 당대 국유본 황제 시절이죠. 근데 이제 53년 종전이 끝난 상황에서는 새롭게 국유본 황제가 된 인물이 빅터 로스차일드입니다. 그러니까 빅터 로스차일드 입장에서는 스탈린을 갈아치고 후르츠초프를 앉혔듯이 북한에서도 반쪽일성을 끌어내리고 소련파로 이렇게 할 생각이 의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당대에는 지금과 같은 어떠한 IT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당대 동북아 정세, 냉전 시대 정세였었는데, 그때 핵심이 뭐냐면 당대 중국에서는 북한에서는 약 수십만 명의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58년인가 59년까지. 그 다음에 철수했죠. 이게 문제였어요. 다시 말해 당대 빅터 로스차일드는 그냥 모택동이 계속 집권하기를 원했다고요. 모택동도 임명한 것, 노택동을 임명한 것은 버트란트 러셀이지만 지금 국유본이 맥공 18을 임명한 것처럼 목택동이 대약진 운동 같은 걸 펼쳐가지고 중국 경제가 폭망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당분간 국제 외교 무대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국이 계속 폭망하려면 모택동이 집권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어떤 모택동 집권이 당대 좌파시스트들에게 환영을 받았거든요. 후르츠초프는 쟤는 좌파시 아니다, 뭐 이렇게 비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모택동은 좀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국유본의 이해가 달라진 겁니다. 빅터 로스차일드 생각이 있고 버트란트 러셀의 생각이 있고, 이런 어떤 생각들이 실제적으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냥 반쪽일성, 대안도 없는데 딱히 그냥 제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반쪽 일성이 지지하란 맛에 막 나가니까 쟤한테 기운을 줘야 되겠다 해서
국회의원이 박정희 대통령을 임명하고 그 박정희 대통령은 가짜 허울뿐인 반공이 아니라 진짜 반공, 경제 발전이다, 경제 개발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반쪽 일성이 긴장 탄 거죠. 역사적으로도 여태까지 막 지네들이 동학혁명을 막 떠받들다가 정약용이네 막 이렇게 했다가 그 남로당파 역사학자 걔가 줄이었거든요. 예. 근데 동학혁명의 아들, 예, 동학혁명의 아들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딱 등장하니까, 예, 동학혁명 계속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예, 뻘쭘하잖아. 정통성을 뺏기잖아. 그래서 동학혁명 얘기 안 하고 전대협이 주장했던 구국의 강철대오, 예, 구국운동, 조선 말 구국운동을 걔들은 이제 동학혁명을 끌어내리고 죽이고 대신 내세우는 게 걔네들이 구한말 구국운동, 요걸 내세우는 겁니다. 예,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것과 유사한 상황이죠 지금은. 예. 또 하나의 선례는 뭐냐면 핵개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동아시아에서 60, 70년대 핵개발 움직임이 대한민국도 있었고, 뭐 핵개발이야 이승만 대통령 그 원자폭탄 때문에 5, 60, 70년대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예, 핵 가지는 것이 유일한 방어 측동이다 궁극에, 이렇게 생각했던 때입니다. 이건 뭐, 예, 반쪽 일성이건 박정희 대통령이건 일본이건 다 마찬가지, 이스라엘이건 어디건 다 같았어요. 이것에 국외본이, 예,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한 것이 일본 총리에게 노벨 평화상 준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시면 오늘날 왜 사우디고 노벨 평화상인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을 더 제재해봐야 뭐, 네, 원래 북핵은 구경 거고, 네, 북핵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일본 핵무장과 독일 핵무장으로 가는 어떤 메인 프로그램이고, 북핵을 뭐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잖아요. 네, 인정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면은 북한 제재는 뭐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뭐 다 그냥 밑에서, 예, 국위원이 그 암호화폐 막 이렇게 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다 놔둔 거지. 예. 어쨌든, 예, 그런 상황에서, 예, 국위원이 2025년까지 분단체제 지속을 원해요. 예. 그래서 북핵 저대로 가고 반쪽 정원도 저대로 갈 수 있습니다. 지주군 듯이 살면. 이제 문제는 반쪽 정원이 얘가 한번, 예, 가속도를 받고 브레이크 밟을 줄은 몰라. 이런 애들한텐 기운 줄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이웃 국가를 잘 나가게 하면 돼요. 대한민국을 잘 나가게 하면 돼. 예, 약 올라 죽으려고 해야 된다 이거죠. 너 북핵 갖고 핵 가지고 장난쳐? 이러면은, 그러면 성희롱한테 노벨 평화상 주면 돼요. 예. 그래서 인드라 강조하는데, 성희롱 노벨 평화상 받으셔야 돼. 개인의 어떤 야망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 국민 99%가 다 핵무장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라도 성희롱 자신만큼은 핵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쭉 일관되게 이렇게 가시고, 윤석열 정부는 비핵화가 기본이다. 대한민국이 핵무장하면 한미동맹이 깨지고 적화된다. 주한미군이 철수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성렬형 아셨죠? 네, 핵무장, 대한민국이 핵무장 운운한 순간 한미동맹이 깨지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네, 암울한 안보 환경이 전개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요, 네, 인드라 얘기잖아. 핵 3원치 전세계가 국외본이 제발 좀 핵 가져라 라고 할 때가 와요. 네, 그때 가서 하면 되고, 지금은
예. 주변에서 하라고 해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냥. 예. 9번 권해도 9번 거절하는 것이 이렇게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대한민국 국력이 있는데 이렇게 언제까지 굽신거리냐. 굽신거릴 때 미국에 대해서 국유본에 대해서는 굽신거리는 게 최고의 신뢰예요. 등소평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맹꽁이 시파르가 정신 못 차리고 일본 발조가베가 발광하다가 돼졌잖아. 오만하면 돼집니다. 나라가 폭망해요. 그래서 지금이 척게요. 이든영도 성희롱한테 배포 아니야. 노벨 평화상 줄 때가 됐습니다. 힘 실어줘야 돼요. 그리고 국유본에게 인들어가 제안하는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안보를 위하고 핵 확산 저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원자력은 평화적인 원자력 개발 해야 되잖아. 핵 융합 기술 이런 것들에 인류 미래의 에너지 연구를 위해서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권장해야죠. 장려하고. 이것이 이든영 정책이고 구본 정책입니다. 동시에 이것을 악용하는 어떤 핵무기의 사용은 규제를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브레이크를 걸 만한 이벤트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희롱에게 노벨 평화상을 준다면 아주 재미있는 양상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인류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성희롱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인공위성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구본 관계자분들, 리처드 하스 CFR 의장님, 이하 구본 책사이신 데이비드 루베스타인, 이런 분들, 인드라 얘기, 그리고 세계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 스컷 스나이더 분들, 이런 분들, 타라오님, 이런 분들 다 인드라 방송 귀 기울이시고요. 성희롱 전제 조건은 핵무장 반대, 이 노선만 굳건하게 견지하시면 아무리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건 간에 상관없이 나 혼자만이라도 대한민국 핵무장을 반대하겠습니다, 이런 노선만 가지고 계시면 노벨 평화상 받으시고, 그게 세계 평화와 대한민국 발전,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의 공존을 위해서. 영업이 끝났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영업이 끝났어요. 성렬왕에게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그 결과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약화시켰다는 것이고, 반면에 재선에서 쉽게 승리한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공화당을 이끌 심각한 경쟁자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바이든이 2024년 연임을 노려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이게 인드라 얘기, 미국 중간선거에 대한 전망, 석패, 그 다음에 지난 쌈박하게 정리한 3가지 다 얘기하시네. 네. 그리고 이제 VO에서는 미국 민주당 의원 말을 인용해서 미국 국민은 극좌나 극우, 좌파시오 우파시오 이런 극단주의자들에게 지쳐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실제적으로 이번 중간선거에서 이런 좌파시오 우파시오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 물갈이가 됐다 이거예요. 힘들어. 여기 비슷하잖아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요거 전에 이제 왜 사우디냐, 박정희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줬잖아. 지금 대한민국에 힘을 실어줘요. 경제 도약, 제2도약. 자, 봐라, 바쪽 정은아, 네가 핵무기를 중단하고 경제개발에
앞장서면 북한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너도 역사에 남는 대통령 지도자가 되는 건데 그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니 이건 네 탓이다. 우리 탓이 아니에요. 북이만 탓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더 극적인 대비 효과를 주려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제2의 도약,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제2의 도약이 필요한데 그게 사우디 건이다 이거예요. 원래 이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에 올려다가 취소했었거든요. 그러다 다시 왔어. 왜 왔겠어요 여러분? 제드로전 때문에? 성리령 때문에? 아니지. 예. 빈살만이 성리령 만나기 전에 한국 오기 전에 누구 만났어요? 이든영 만났잖아. 이든영 만나는 바람에 미국에서 미국 민주당에서 굉장히 비판했잖아. 근데 왜 만났겠어? 이든영이 그런 비판을 감수하고 구변 미션인 거죠. 그건 미션인 겁니다. 성렬형이 노벨 평화상 받는 것도 미션이고 사우디 건을 하는 것도 미션이듯이 이든영이 빈사면을 만난 것도 미션인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국이 대한민국이 더 잘 나가더라. 봐라. 응? 핵을 포기하니까 더 잘 나가네. 이런 걸 보여줘야 되거든. 이해가 되세요?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포기했더니 더 잘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더라. 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노벨 평화상만으로는 좀 그렇죠. 이거는 외교 정치적인 효과, 사우디 거는 경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펠로시 미하노 의장 20년 만에 당 지도부에서 퇴진됐죠. 공화당 하원을 장악했으니까 당연히 물러나죠. 그건 이제 펠로시는 그냥 정계 은퇴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요.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한 게 석패인데 공화당 하원은 미국 공화당이 이겨야 돼요. 미국 민주당이 지면 안 돼. 이기면 안 돼. 이렇게 강조했던 거고. 그렇죠? 펠로시에 대한 전 감정 없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물러나면서 자연스럽게 선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해서 이든영이 아름답게 딱 4년만 하시고 물러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의 바람이에요. 너 이든영 좋아하는 거 알죠? 전 세계의 바람이다. 그 얘기를 지금 리처드 하스 의장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국민들은 극좌나 극우, 극단주의자, 좌파시오, 우파시오들에게 지쳐있다. 인드라 얘기가 또 같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워싱턴 포스트가 요즘 불만이 좀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그래서 공화당 하원이 과반 확보가 돼서 그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가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인들아 좋아하죠.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건 리처드 하스 이야기가 맞고 대다수 전문가들이 리처드 하스 입장과 같고 인드라 입장도 그렇습니다. 공화당 하원을 장악했다고 해서 부시래 이든영의 그 정책이 바뀌지 않아요. 상하원 다 장악할 인드라 얘기다. 극단적으로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가져가서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대외 정책에 관련돼서는. 그 미세하게 영향을 없냐? 미세하게 영향 당연히 주죠. 시끄럽게 하겠죠. 맨날 불러서 이든영 제대로 하는 거 맞냐? 예산이 제대로 똑바로 들어갔냐? 이런 거 뭐 검토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큰 틀에서는 이번에 그 반 트럼프
부상한 공화당 주류 메인스트림들로 큰 틀에서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입니다. 예, 이든영 입장은 지지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북한 문제, 그 대북 문제에 있어도 예, 오히려 공화당 하원이 장악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예, 한국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조금 더 예, 그 점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이든영이 이 얘기만 할게요. 이든영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이고 예, 미국 하원이 공화당인 게 한반도에선 최상의 선택이에요. 예, 그냥 미국 민주당에서 계속 영구적으로 대통령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대통령이 등장하고 상원은 모르고 하원은 그냥 미국 공화당이 잡는 게 한반도에서는 최상의 선택이고 이때마다 역사적으로 큰 선택이 이루어졌다. 지금 예, 한국은 위기이자 역사적으로 큰 기회를 맞이했다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있었고 한국에는 누가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 예, 그때가 있었고요. 지금은 역사적 전환점 시대입니다. 인들아 김대중을 이야기하는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굽니까? 김대중 때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인가? 클린턴 때 해가지고 부시로 넘어갔던가? 아니지? 저 클린턴 때 했잖아요. 클린턴 미국 민주당. 지금은 이든영. 역사적인 굉장히 커다란 기회고 한국의 기회다. 위기이자 기회인 시대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케네디 대통령도 미국 민주당, 클린턴도 미국 민주당, 이든영도 미국 민주당. 잊지 마세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다. 다만 외교 정책상 이 점은 드릴 수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죠? 뉴저지 그 친구 김동석 그분 말 맞다나 이 의원들은 기업들과 소통하기를 원하거든요. 그 기업들은 지금 중국의 중국과 이해관계가 많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계속 트럼프나 이렇게 이든영 어떤 큰 틀에서는 더 강화될 겁니다. 강화되는 것과 별개로 뭐랄까 세부적인 데서는 조금 더 중국과의 어떤 그런 실리를 추구하는 면이 많아질 거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그런 걸 요구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든영이 못 이기는 척하고 공화당 이쪽 자유우파들과 같이 간다 이거죠. 이든영은 자유좌파, 현재 미국 공화당 주류는 자유우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미국은 좌파가 중심이고 공화당 자유우파가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소통해서 같이 가는 모습. 그렇게 미국 정치가 나타날 때가 한국의 최고의 기회다. 한국은 지금 성렬형 자유우파가 중심이 되고 미국의 민주당이면 한국의 국힘당이 된다 그랬죠. 국힘 대통령. 자유우파가 중심이 되고 자유좌파인 그런 야당이 와 소통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지금 좌파시오 민주당 발정미당이 자유좌파냐 이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갈아엎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반쪽 노면 문전비
쥐명이 이것들을 깡그리 역사를 날려버리고 이런 파시오 역사, 한국 최초의 파시오 정권인 반쪽노면 이걸 날려버리고 김대중 시대로, 김대중 자유좌파 시대로 돌아가는 것만이 한국의 정상적인 정치를 만드는 길이다. 개인들하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렬형이 역사적 미션을 국일본이 주도하는 이 미션을 잘 꿋꿋하게 가셔야 한다. 이건 성렬형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일본 미션이에요, 여러분. 반쪽 미당을 개혁하지 않으면, 혁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어차피 국힘당과 민주당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쪽 민주당은 자유좌파가 아니라 자유파시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잘 가기 위해서는 자유좌파, 자유우파가 함께 가야 되는 이런 독일이 그렇잖아. 독일은 자유우파와 자유좌파 이렇게 있잖아. 그런 정치 시스템으로 가려면 반드시 좌파시오 민주당, 이번에 엠빙신 이런 것들은 다 경찰개혁, 사법부 개혁, 언론 개혁이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 그것이 세계화다. 세계화 미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번 IS 영화, 이게 이제 그 장애모 영화 인생 명작이네요. 중국에서 저런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대단하고 포레스트 검프와는 결이 다른 영화군요. 저는 그냥 마지막 황제를 떠올렸는데 또 포레스트 검프 이렇게 얘기하시네. 저는 아침 안개, 스포일러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안개님 유튜브는 반드시 구독하시고 보세요. 그냥 취향이 아니다 생각하더라도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그냥 쭉 보세요. 아침 안개님 구독자 10만 지지합니다. 10만을 향해, 실버 버튼을 향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VOA 사이버 공간. 그래서 문전비 서해 피살건 대북 문제, 쥐명 사법 리스크건, 쌍먹을 건은 성렬형 한동훈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미션을 받아 하는 것이라고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쌈방울도 해외에 있는데 얘가 지금 왜 위협을 느끼겠어요? 이게 국유본이 주도하기 때문에 한국 경찰만, 한국 성렬 전문 막 한다고 해서 쌍방울 걔 김성태가 걔가 떠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국제 공조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숨쉴 수가 없는 거지. 해외 도피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쌍방울 거는 인드라가 분명히 대선 전에도 이거는 계속 가야 된다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도록 언론에서 회자되고 아무리 지금 찌라시들이 전 증상이 구속되건 누가 구속되건 간에 일체 여기에 관심이 없고, 심지어 지금 이 찌라시화가 된, 원래 찌라시는 아니었는데 연합뉴스가 요즘 찌라시거든요. 얘네들도 지금 막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메인 뉴스를 안 내보내는 거는 이해는 가요. 근데 시대적 흐름이 있는데 국제 정세를 외면하는 것은 찌라시지 언론이 아닙니다. 기자들은 알 거야. 겉으로야 자기 정치적 입장이 있으니까 알겠지만 기자 정신에 투철하는 양반이라면 인드라 얘기에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렇죠? 부끄러움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성렬형 한동훈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무슨 살아있는 권력 운운 하는데 그런 거 없어 얘들아. 그냥 되죠. 이건 또 나 이제 국토전략 요즘 실망했어요. 국토전략이 좀 약간 이것도 그래. 이것도 하여간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위험천만한 국방이
여도 뭔가 정보력이 좀 있으면 인드라가 좀 그래도 좀 평가했는데 맨날 그 뭐 이제 국토 전략도 이제 한 소리 또 하고 그래가지고 별로 이제 감흥이 없네요. 논점도 별로고. 지금은 어쨌든 송예령이 노벨 평화상, 사우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만한 리스크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이태원 참사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너무 잘해주면 송예령이 막 잘못 나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약점을 쥐고 있다. 뭐 이 정도 선에서 큰 약점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렇듯이 지금 빈살만이 사우디를 어떤 답답했던 이슬람에서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향상시키고 사우디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이런 어떤 개혁적인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스규지 그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그 문제들이 결국은 국유본 입장에서는 가스규지 같은 그런 것들을 어떤 약점으로 잡고서 빈살만을 움직이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위협을 줬다가 그게 되는 거죠. 다 그래요. 맹꽁 C8에도 큰 약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된 거죠. 언제든 끝장낼 수 있다. 그리고 맹꽁 C8를 임명한 거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조용하게 얘기하냐면 지금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괜히 얘기했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할 게 없다. 커다란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만한 시련이 필요한 거다. 그럼 국유본이 신이냐? 신이 아니죠. 국유본 위에 국유본 위에 신이 있고 뭐 국유본이 신에게 가장 가까운 어떤 존재냐, 뭐 세력이냐, 뭐죠 그거야. 어쨌든 인들아 생각은 신보다 더 나은 존재는 없고 국유본은 신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영업이 끝났습니다. 국유본이 어쨌든 세계 최고의 이성으로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 끝났습니다. 인드라가 동의하는 거지. 국유본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지 않냐. 그럼 인드라 분명히 비판의 목소리를 냅니다. 인드라가 여태까지는 인드라 볼 때 잘하고 있어요. 동의해요. 저는 큰 길에서. 태용호 잘 얘기했고 신경도 안 써. 난 저런 애들. 자유파쇼가 뭐 달리 자유파쇼겠습니까. 빈살만. 그래서 빈살만 입장이나 성현의 입장이나 지금 서로 사우디 입장도 그렇고 한국도 입장도 그렇고요. 간절하기 때문에 만난 거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국유본이 그런 조건을 만들어줬다. 빈살만 입장도 간절하고요. 목숨 걸은 거고 이제부터 성현도 목숨을 걸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성사되는 거죠. 무언가 어떤 큰 일을 위해서는 걸어야 되죠. 인생을 걸어야 되겠죠. 두 분 다 인생을 걸었습니다. 제가 볼 때. 점인시각. 그래서 이건 하나만 얘기할게요. 계속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좌익파쇼 음모론이 그러면 저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좌익파쇼 음모론이 훅 가면 저런 꼴 당합니다. 저 고소고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자위 파시 음모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테네님, 예.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날 수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고, 저는 사우디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잘하면 기적이고 삐끗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사업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 만들고 반도체, 자동차, 중공업 키운다고 했을 때가 유사해요. 괜한 짓 한다고 당대 얼마나 비난이 많았어요. 이거는 지금 사우디 네옴시티도요, 지금 사업 성공성에 대해서 반신반의, 예, 비판적인 면도 굉장히 많아요. 저게 성공할 리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면요, 네옴시티 건설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유튜브 채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아요. 예, 이게 쉬운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란 편 쓰면 안 되죠. 예, 쉬운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인드라가 목숨을 걸었다. 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 사업 못합니다. 이거. 예, 사우디 빈살만도 목숨 건 거고, 한국 기업이 이 사우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을 걸어야 돼요. 예, 구현이 미션 줬기 때문에, 예, 좌이파쇼에게 세뇌당하신 분들일지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사우디 건에 대해서는 지지하셔야 돼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성렬한 업적이라고 이거 사우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매국노지. 예, 이건 시컨 조컨 간에 이제는, 예, 사우디와 같이 가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반쪽민당이라도 정교조는 싫잖아. 똑같은 거예요. 반쪽민당 학부모들도 정교조 자기 아들 딸이 담임 선생이 정교조라면 싫어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네? 반쪽민당 지지해도 이거는 사우디 거는 지지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국군이 걸렸어요. 성렬형을 응원하셔야 됩니다. 네? 지명이가 좋다고, 문전비가 좋다고, 반쪽 노면 좋다고, 매국노들이 아무리 좋아도 대한민국이 이 먹고사니즈와 이거 안 하면 망해요. 나라가 망해.